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 거냐? 궁금하셨죠? 맞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초연금 인상액부터 국민연금 연계 감액 그리고 건강보험과의 관계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질문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던데. 정말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궁금증들을 오늘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금액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제도가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지까지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 인상 소식. 우선 내년에 기초연금이 얼마나 오르는지가 제일 궁금한데요. 뉴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오른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34만 2,510원인데요. 2026년에는 34만 9,360원으로 6,850원 인상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 인상된 금액입니다. 6,800원이라니 금액만 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요즘 물가 오르는 걸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매달 적용되니까 1년이면 약 8만 2천 원 가까이 더 받으시는 겁니다. 작은 금액 같아 보여도 생활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과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인상률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기초연금 인상률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데요. 주로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정부 재정 상황과 경제 여건 등도 함께 고려되죠. 2026년의 경우 2%대 인상률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오를까요? 법적으로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인상률은 해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기초연금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근데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잖아요. 이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 거죠?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초연금의 150%를 넘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감액된다.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조금 줄여서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150%를 감액한다고요? 그러면 2026년 기준으로는 얼마가 되나요? 2026년 기초연금이 34만 9,360원이니까 그 150%는 52만 4,040원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한 달에 52만 4,040원 이상 받는 분은 감액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억해 두시면 본인이 감액 대상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얼마까지 깎일 수 있나요? 최대 기초연금의 절반까지, 그러니까 17만 4,680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극단적인 경우고요. 대부분은 그보다 적게 감액됩니다. 감액 공식이 복잡할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공식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만 4,04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만큼 기초연금에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70만 원 받는다면 52만 4,040원을 뺀 17만 5,960원의 절반인 8만 7,980원을 기초연금에서 빼는 거죠. 그럼 계산해보면 34만 9,360원에서 8만 7,980원을 빼니까 26만 1,380원을 받게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종 금액에서는 100원 미만은 절사되니까 실제로는 26만 1,300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의 경우. 그럼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산하나요? 아닙니다. 부부 각각의 국민연금 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봅니다.
이 점이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부부 합산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국민연금 100만 원, 아내는 50만 원 받는다면요. 남편은 100만 원이니까 52만 4,040원 기준을 훌쩍 넘었죠. 그래서 감액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50만 원이니까 기준 이하라서 연계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자 본인의 국민연금만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또 다른 감액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자 기초연금의 20%씩을 차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34만 9,360원에 20%인 6만 9,872원씩 빼는 거죠. 왜 부부는 따로 감액을 하나요? 이는 가구 단위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혼자 살 때보다 덜 들잖아요. 예를 들어 집세, 전기요금, 난방비 같은 고정 비용을 나눠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부 두 명이 각각 만액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씩 줄여서 지급하는 겁니다. 감액의 세 가지 종류.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기초연금에는 감액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른바 감액 3총사가 있습니다. 첫째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부 감액, 세 번째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있는데요. 그것도 순서대로 적용해야 한다던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국민연금 연계, 부부 감액, 소득 역전 방지 순으로 적용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순서는 법령에 정해져 있어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뭔가요? 이건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더 많아지는 걸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김모 씨는 소득이 조금 많아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서 탈락했는데 이모 씨는 소득이 조금 적어서 기초연금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김모 씨보다 총소득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복잡하네요. 그럼 이 세 가지 감액이 모두 적용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세 가지 감액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나 부부 감액 정도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 계산. 그럼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볼까요? 1961년생 부부라면 어떻게 될까요?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 1961년 5월생, 국민연금 100만 원. 아내 1961년 10월생, 국민연금 50만 원. 먼저 남편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즉 2026년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5월 25일부터 받습니다. 신청 시기가 중요한가 보네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거든요. 소급해서 주지 않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생일 전달 1일이 되면 바로 신청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럼 남편의 기초연금을 계산해 볼까요? 좋습니다. 남편의 경우 기준연금액 34만 9,360원,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100만 원에서 52만 4,040원을 뺀 47만 5,960원의 절반인 23만 7,980원을 차감. 연계 감액 후 금액 34만 9,360원 마이너스 23만 7,980원은 11만 1,380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내가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부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그럼 아내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10월생이니까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10월 25일부터 받습니다. 아내의 경우 기준연금액 34만 9,360원에서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기 때문에 52만 4,040원보다 적어서 연계 감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 감액 20%가 적용되어서 34만 9,360원 곱하기
0.2하면 69,872원이 나오고 부부 감액 후 금액은 349,360원 마이너스 69,872원 하면 279,488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남편도 아내가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금액이 또 바뀌겠네요. 정확합니다. 10월부터는 남편도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연계 감액 후 금액 11만 1,380원에서 부부 감액 20%를 적용하면 11만 1,380원 곱하기 0.2하면 2만 2,276원이 나오죠. 최종 금액은 11만 1,380원 마이너스 2만 2,276원 하면 8만 9,104원이 됩니다. 결국 이 부부는 매월 총 36만 8,50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남편 8만 9,100원 더하기 아내 27만 9,400원 하면 총 36만 8,500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연계 감액이 없었다면 부부가 각각 27만 9,400원씩 총 55만 8,800원을 받았을 텐데 남편의 국민연금 때문에 상당히 줄어든 셈이죠. 건강보험과의 관계. 그럼 이런 연금들이 건강보험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피부양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건강보험과 연금의 관계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에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어떻게 불리한가요? 우선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서는 연금액 100%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으시면 그 50만 원이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되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2026년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월 200만 원이니까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까지 합쳐서 2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지역가입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의 50%의 보험료율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으신다면 50만 원을 소득으로 보고 거기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거죠.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3.545%라면 50만 원에 3.545%인 17,725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럼 기초연금도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있죠. 기초연금, 주택연금,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초연금은 걱정 없이 받으셔도 됩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떤가요?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의 50%만 소득으로 보고 기초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81%이니까 앞에서 예시로 든 17,725원의 12.81%인 약 2,270원 정도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연금 수급자들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소득 수준에 따른 것이니까 어느 정도는 감안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초연금만큼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도 있잖아요.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한 후 근로소득 공제나 사업소득 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하고 계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것인데요. 복잡한 공식이 있습니다. 재산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일반 재산,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주택 같은 일반 재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은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채는 차감되고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합니다. 집값이 비싸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집값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실거주 주택의 경우는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그럼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고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도 가능해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소득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요즘은 정부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준비할 서류가 많지 않아요.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신청 시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까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해요.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환수될 수 있거든요. 기초연금을 받다가 자격을 잃을 수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서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매년 정기적으로 자격 확인을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정확히 신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니까 차라리 국민연금을 적게 내는 게 유리한 건 아닌가요? 이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 연계 감액이 있다고 해도 국민연금을 1원 더 받으면 기초연금에서는 최대 50점만 차감됩니다. 결국 순수령액은 50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국민연금은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이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되며 사망 후에는 유족연금으로도 지급됩니다. 기초연금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최대한 많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을 늦추는 연기연금은 어떤가요? 연기연금은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이 증액되는데 이는 기초연금 감액을 감안해도 충분히 유리합니다. 특히 건강 상태가 좋고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적극 권장하는 제도예요. 2026년 달라지는 점들. 2026년에 기초연금 제도에서 달라지는 점이 또 있을까요? 금액 인상 외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매년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온라인 서비스가 개선되는 식으로요. 앞으로 기초연금 제도가 어떻게 발전할 것 같나요?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급 대상도 늘리고 급여 수준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다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분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들을 몇 가지 더 다뤄볼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실제로 상담받을 때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금액이 바뀌었어요. 왜 그런 건가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배우자의 상황 변화예요. 예를 들어 혼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배우자도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부부 감액이 적용되면서 금액이 줄어들죠. 또는 국민연금 금액이 달라지거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도 금액이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탈락했어요. 재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재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탈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한 경우라면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상 재신청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신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거나 처음 신청할 때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재신청해 볼 만합니다. 세 번째로 기초연금을 받다가 해외에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재입국하시면
다시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단순 여행이나 단기 체류는 문제 없지만 장기간 해외에 거주할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65세가 되시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두 연금을 모두 처리하니까 편리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인정액 조사가 있어서 국민연금보다 처리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는 데 있어서 실전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유용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 시기를 잘 맞추세요.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1일 날 바로 신청하시는 걸 권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한 달 늦게 받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두 번째 팁은 뭔가요? 두 번째, 부부의 경우 신청 순서를 고려해 보세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이 먼저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국민연금이 적은 분이 나중에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금액 차이는 크지 않지만 몇만 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소득이나 재산 신고를 정확히 하세요. 특히 금융재산의 경우 모든 계좌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나중에 발견되면 환수될 뿐만 아니라 불이익도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꼭 챙기세요. 예를 들어 의료비나 부채 같은 것들 말이에요. 네 번째 팁도 있나요? 네 번째, 정기적으로 자격을 확인하세요. 매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뀔 수 있고 관련 법령도 변경될 수 있어요. 특히 재산 가치가 상승해서 기준을 초과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면요? 다섯 번째,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복지로 웹사이트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또 신청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 정도가 받고 계시는데 이 비율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나요? 몇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째는 급여 수준의 단계적 인상입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의 10% 수준인데 이를 점차 늘려가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둘째는 선정 기준 완화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을 조금씩 높여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들은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복지 수준을 높이려는 거죠.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이는 정부의 중장기 재정 계획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국비로 조달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인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동안 기초연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몇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세요.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항상 정확한 건 아니에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둘째,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본인의 예상 수급액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특히 소득이나 재산 관련 서류들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셋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소득이나 재산, 가족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시고 새로운 제도나 정책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모르고 놓치는 혜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넷째, 기초연금을 노후 생활의 기반으로 여기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기초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보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노후 준비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 몇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65세가 넘었는데 지금까지 기초연금 신청을 안 했어요.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신 만큼 받지 못하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는 받으실 수 있으니까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계산되어서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게 전체적으로는 더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 질문, 배우자가 사망하면 기초연금이 어떻게 변하나요? 배우자가 사망하시면 부부 감액이 해제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유족연금 등 다른 소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신고하셔서 정확한 금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외국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이민자의 경우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조건은 복잡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직접 문의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2026년 기초연금 변화부터 시작해서 계산 방법, 건강보험과의 관계, 실전 팁까지 어르신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도를 잘 이해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2026년 기초연금은 34만 9,360원, 국민연금 52만 4,040원 이상이면 감액. 둘째, 신청은 생일 전달 1일부터 늦으면 손해입니다. 셋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알기 쉽게 전해드릴 테니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잘 활용하셔서 놓치는 혜택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